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에게 묻다 8번째 시간으로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차이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그 의뢰인이 생각하는 시세와 차이가 난다라는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시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시세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명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시의 특정 아파트의 KB 부동산 시세를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선이 이 시세의 중간선이고요. 이 위에 보이는 빨간 점선이 시세의 상한선,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이 파란색 점선이 시세의 하한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세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시세라는 단어에 정확한 정의가 없죠. 그러면 KB 부동산 시세에서의 시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자들이 예측하고 판단한 시세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KB 부동산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서 이 숫자들이 확정이 되는데 14년 9월 달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탐문조사를 해보니 가장 높게 예상한 중개업자는 34억 정도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가장 낮게 예상하신 중개업자는 31억 정도를 예상하신 거고 그 중간 가격이 이 32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KB 부동산 시세에서 얘기하는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예상 가격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저희가 이제 시세를 확인한다라고 할 때도 중개업소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서 보통 정보를 많이 얻으시니까 사실상 시세라고 얘기하면 이 가격대가 가장 유사한 가격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뭘까요? 이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실제로 올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5년도 7월 달에는 중개업자들이 얘기하는 시세의 하한선에서 거래가 한 건 이루어졌고요. 16년도 10월 달에는 중개업자의 시세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7년도 3월 달에는 중개업자들의 상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1월 달, 18년도 4월 달에는 또 역시 하한선을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가 체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거래가라는 가격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평 가격, 호가라는 가격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는 가격 자료가 있다라고 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KB부동산의 부동산 시세는 이 세평 가격, 호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호가의 결정 주체는 소유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머릿속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물을 내놓고 혹은 매수 문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격을 통해서 중개업자의 가격 수준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물을 내어놓는 소유자의 가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가격 자체는 거래 당사자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이 자신의 부동산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앞선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이 부동산 호가,
이 호가들은 실제 거래가하고는 일정 부분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실거래가를 보시면 실거래가는 소유자 1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합의한 금액이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합의가 된 금액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양 당사자의 주관적인 견해의 합치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주관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실현 가능성은 실제로 이루어난 가격이니까 정확한 팩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실거래가와 세평가를 보셨을 때 이 실거래가와 세평가 중에 어느 것이 더 시세에 가깝냐라고 보면 선뜻 어느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누구나 말하지만 누구도 시세를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뭐 실거래가는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왜곡 가능성이 있고요. 세평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할 때는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만 둘 차이를 보면 일관성 자체는 이 세평 가격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가에는 일관성이 없죠. 앞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평 가격은 여러 매도자들이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가격들이 중개업자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 가격은 그것과 별개로 굉장히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거래 관행상 실제 거래가 체결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히 높게 거래된 이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평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 가격의 하한선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액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정평가사고요. 거래 관련성을 보면 이 부분이 일단 핵심적인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관련성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물론 감정평가사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거래 관련성,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제3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실거래가를 제외한 세평가나 감정가는 모두 다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곡 가능성에 있어서는 실거래가나 세평가와는 달리 실거래가의 분석, 그 다음에 세평 가격의 분석, 그 다음에 기존에 평가됐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서 왜곡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액의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실거래가와 달리 세평가와 감정가는 굉장히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거래가와 세평가, 감정가를 구분을 해봤는데 당연히 감정가는 실거래가 세평가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요. 시세라는 것의 정의를 떠나서 감정평가는 평가하는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5가지, 담보, 경매, 도시정비, 보상, 상속증여 이렇게 5가지가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감정평가의 영역일 텐데요. 각 평가마다 평가를 하는 목적이 다르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방법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담보평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는 처분주의라는 거는 이 물건을 금매로 내놨을 때 어느 정도 매각이 될 것이냐, 한마디로 시세의 하한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평가로 저희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감정평가액을 보면 늘 시세보다 낮거나 시세의 하한선에
수준의 그런 가격이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시세의 중간 수준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담보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실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경매평가나 상속증여평가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나 문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도시정비평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를 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배분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뭐 높고 낮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금액의 형평성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평가할 때는 도시정비 평가의 사업시행 인가일, 사업시행을 받은 날짜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평가 금액에서 배제를 하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평가도 마찬가지죠. 보상평가도 그 공익사업이 사업 인정을 받는 고시일, 그 고시일 이후의 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시점에 감정평가액을 확인하는 시점의 금액과 개발이익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그 시점의 금액과 실제 감정평가액으로 나와 있는 개발이익이 모두 빠진 감정평가액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시세와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감정평가액이 왜 시세랑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세라는 것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생각하는 시세와 감정평가액이 같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렸고요. 두 번째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액이 사용되는 쓰임새가 다르고 그 평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방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도 평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해설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